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하겠습니다. 2주차는 첫 번째 대류, 복사, 연력학 법칙, 엔탈피 및 엔트로피, 이상기체 상태 변화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류입니다. 대류는 고체 벽면의 온도가 다른 유체에 서로 접촉하고 있을 때 유체의 유동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대류 열전달이라 합니다. 대류 열전달에는 유체 내의 온도차와 밀도차에 의해 자연대류가 있고 펌프, 송풍기 등에 의한 강제대류가 있습니다. 열을 이동할 때 강제대류라고 합니다. 열 전달률은 유체의 종류, 유속, 온도차, 유료 형상, 흐름 상태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쪽 부분에 기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면 바랍니다. 중요한 거 뭐 알파라든지 감마라든지 델타, 이타, 뭐 입실론, 또 뭐 이타, 람다 등 같은 경우는 꼭 숙지 바랍니다. 전 시간에 열 전달 전도를 했는데 열 전달이라는 것은 온도차가 존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 전도와 대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보통 고체에 열 전달이 되는데 에너지와 질량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정확하게 하면 여기서 물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체와 액체가 같이 있을 경우 액체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류는 보통 고체와 액체에 의해 열 전달이 되는데 물질, 공기나 물이 움직이는 것을 유체에 흐르면서 열 전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 같은 경우는 공기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온수에 의해 온도차가 흐르면 열이 전달되는데 열 전달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류 열 전달에 대한 뉴턴의 냉각 법칙. 여기서는 열량을 보면은 알파, A 온도차가 있는데 알파는 열 전달률이라고 하고 단위는 킬로칼로리 메타제곱 아워 두시입니다. 킬로와트 메타 제곱 K입니다. A는 전해 면적 메타 제곱입니다. 델타 T는 온도차입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이 열량을 코일 열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일 열량은 크면은 좋은 거겠죠. 열이 어떤 전달이 돼서 열 용량이 열이 전달이 돼서 냉수나 온수에 대해서 열 전달이 많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열 통과 같은 경우는 열이 벽면의 열 통과율을 보면은 열 통과율은 작으면 좋은 것이죠. 통과를 보면 열의 이동이 전도와 대류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주 고체 벽면을 두고 양쪽의 유체로부터 열이 이동할 때 전열의 총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손실량을 보면은 K는 열 통과율이고 A는 실내 면적이죠. 벽체 면적이죠. 델타 T는 온도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K 열 통과율은 작으면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K는 R분의 1인데 R이라는 것은 열 제한계수를 말하는 겁니다. 단위는 메다 제곱 아워 도시 칼로리입니다. 메다
K 분의 K 와트인 것입니다. 열 저항계수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크면 좋다고 된 거죠. 그래서 열 전달률과 열 전도율이 있죠. 열 전달과 열 전도율이 작으면은 열 저항계수가 커지겠죠. 열 저항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열 통과율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벽체 표면에 열 손실이 작다는 얘기는 부하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1-6 열 이동을 보면은 이 두께는 벽체라고 보면은 면적이죠. 면적의 어떤 K값의 통과율을 계산하는 건데 K가 아까 작으면 좋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두께가 크다는 것은 어떤 열 통과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열 전도율이 작으면은 어떤 열 저항 계수가 커져 열 통과율이 작아서 전체적인 열 손실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고온체, 유체의 실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저온체 부분의 실내의 열장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사입니다. 복사는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을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빛과 같이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을 포함한 전자파의 열선 형태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방사 또는 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사에서는 중요한 것이 중간 열 매개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 바랍니다. 다음은 냉동 능력, 냉동턴을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냉동 능력. 냉동 능력은 냉동기 1시간 동안에 중발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위는 킬로와트-아워, 칼로리, 아워, 킬로와트, RT빙으로 나타내며 냉동톤 RT는 한국 냉동통과 미국 냉동통이 있습니다. 한국 냉동통은 냉동기가 24시간에 0도씨 물 1톤을 0도씨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냉동통 USRT는 32도 F의 물 2000 파운드를 24시간 동안에 32도 F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제거할 열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식을 보면 Q는 냉매 순환량과 냉동 효과로 곱한 것인데 QE는 냉동력을 말하며 단위는 킬로칼로리 아워이고 냉매 순환량은 킬로그램 아워입니다. 냉동 효과는 칼로리 킬로그램입니다. 냉동 효과는 중발기 부분을 말하는 거죠. 냉매 순환량은 냉동기에 순환되는 냉매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할 것은 한국 냉동통, 미국 냉동통, 한국 냉동통은 일할기가 3320칼로리 아워 3.86kW라는 거, 또 미국 냉동통은 1USRT가 3324칼로리 아워 3.52kW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냉동통 1RT는 물 1000kg, 잠열 79.68 나누기 24를 나눈 것이 3320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력학 법칙입니다. 연력학은 별도로 연력학 시간에 상세하게
강의했다고 보고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적인 설명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학 연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열평형 법칙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물질을 지닌 두 개의 물체가 접촉했을 때 높은 온도가 지닌 물체 온도는 내려가고 낮은 온도를 지닌 물체 온도는 올라가서 결국 두 물체가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열평형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열역학 연법칙이라고 합니다. 만일 두 종류 이상의 물체를 혼합했을 때 혼합온도를 구하면 여기서 질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G1, G2, 비열은 C1, C2, 온도는 T1, T2라고 하면 혼합온도 T3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에서 보면은 혼합온도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동일 물질일 경우는 비열이 일정하다고 해서 여기서 비열을 빼면 되는 것이고요. 동일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이 공식으로 하면은 혼합 온도가 구해지는 것이죠. 정리하면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의 혼합할 때 열 손실이 없다는 가정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열은 방출하고 온도가 낮은 물체에는 열을 흡수하여 두 물체 사이의 온도가 차이가 없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30도의 물탱크와 10도의 물탱크가 있을 때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30도에서 10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온은 열을 흡입하는 것이고 고온은 열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열역학 1법칙은 열평형 상태에서 물체 온도는 같다는 것이고 고온과 저온 물체에 합해지면 언젠가는 열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온도 눈금의 열팽창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역학 1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하는 거 하고 열과 일은 서로 상호간에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열과 일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국제 단위계에서는 일과 열의 에너지의 한 형태로 단위를 줄을 통일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열은 에너지의 일체이며 기계적 일은 열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량은 일이 열단량 곱하기 일량을 하는 것이고 일량은 열의 일당량과 열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의 열단량은 열당량 N은 427분의 1 kcal kg 펄스 매달이 있고 열의 일당량은 줄 427 kg 펄스 메다 칼로리인 것입니다. 열과 일 에너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Q는 일량 W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기존에 열과 일을 칼로리 또는 킬로그램 메다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 SI 단위에 따라 열과 일은 에너지 한 형태로 서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 단위 줄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Q와 맞드는 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열과 일은 본질적으로 같으며 열은 일로 변할 수 있고 반대로 일은 열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열량과 일량은 상호 환산이 가능하다는 거 가정한 것이 열역학 1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역학 2호칙입니다.
이 법칙은 다른 말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도 부르며 열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말해주는 법칙입니다. 정리하면 이 일은 간단하게 모두 열로 바뀌지만 그 반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온의 열원에서 저온의 열로 열을 이동시켜 이를 얻을 때는 열의 일부가 1로 변할 뿐 나머지 열은 대기 등 저온축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열은 고온 축에서 저온 쪽으로 저절로 이동하지만 더운 쪽에서 절대로 저절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나 그 자신은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의 유동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냉동기와 같이 열매체 사용하면 열을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펌프도 마찬가지겠죠. 다음은 열역학 3법칙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물체의 온도를 절대 0도까지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유용한 에너지이고 존재하지만 외부적인 일을 하는데 쓸데없이 쓸 수 없는 에너지를 사용 불가능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열량이라도 고온체계 계에 더해졌을 때는 저온체계에 더해졌을 경우의 계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최대일 때 열 에너지 E를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소이고 반대로 엔트로피가 최소일 때는 열 에너지가 1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엔탈피와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엔탈피는 어떤 물질이 그 상태에서 보유하는 총 에너지 양을 표시하는 것이다. 총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와 그 상태의 최적에 유지하기 위하여 주의 일을 외부 에너지 A 열당 1의 열당량, 압력, 비체적과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외부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열역학 해석적이기 위해 도입된 상태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몰리에드 선대로 보면은 엔탈피 부분은 이쪽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엔탈피 부분은 엔트로피 부분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몰리에드 선도 강의 시간에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체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변화는 정압 변화, 정적 변화, 등원 변화, 단열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압 변화는 열이 Q 들어오면 Q는 델타 U 플러스 더블인데 델타 U는 내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더블은 열량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열량 들어오는 열량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를 말하는 겁니다. 정압변은 압력이 일정하다. dP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최적은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는 온도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PV 순도상에서 수평선이 있다는 수평선이라는 얘기죠. 정적 변화는 최적이 일정한 dV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적이 일정하다는 얘기, 최적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내부 온도는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합니다. PV 선도상에서 수직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등원 변화입니다. 등원 변화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DT,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최적이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등원 과정은 즉 압력은 감소하고 최적은 증가하고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열 변화는 DQ, 열 출입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 출입이 없다는 얘기는 온도가 내려가고 감소하고 최적은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PV는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K가 여기서 단열 지수를 비열비라는 것입니다. 비열비는 정적별분의 정합비열로서 공기는 1.4, 암모니아는 1.13, R2는 1.18, R12는 1.136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리틀로피 변화입니다. 포리틀로피 변화는 실제 가스의 상태를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n을 폴리피 지수라고 하며 n의 값을 따라 정합 변화는 n이 일정하다는 얘기고 등호는 n이 1이라는 얘기고 단열은 변화는 n이 k라는 얘기입니다. 정적 변화 n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압축기에서 실제 압축은 순간적으로 이기 때문에 실린더 외부와 열 교환은 거의 없으므로 단열 압축에서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열 교환을 하므로 완벽한 단열 압축은 아니며 등원 압축과 단열 압축의 중간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폴리에틸 압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간단히 학습 정리하면 열전달은 온도차가 발생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즉 델타 T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열전달은 전도와 대류와 독자가 있는데 전도는 열이 물체 내부에서 분자운동이 일어난다는 현상입니다. 대류는 고체 표면에서 다른 유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 유체의 유동에 의하여 열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독자는 열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냉동육과 냉동토는 한국냉동토는 1RT가 3328W이며 미국 냉동토는 1US-RT는 3024칼로리입니다. 연력학은 연력학 용법칙, 연력학 1법칙, 2법칙에서 간단히 설명하면 연력학 영법칙은 열 평형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고온과 저온이 합치면 언젠가는 열 평형이 된다는 것이죠.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열과 일은 상호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연력학 이 법칙은 에너지의 흐름을 방향을 말하는 것이며 이 일은 열로 바뀌지만 반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상기체 상태 변화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변화는 정압 변화, 정적 변화, 동원 변화, 단열 변화가 있는데 정압 변화는 압력이 일정하는 것입니다. 정적 변화는 체적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동원 변화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단열 변화는 열 출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위의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